스레베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의 국대급 영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입 소식은 또 없는 게 좀 찝찝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국대급 영입이 이어집니다. 미네소타로 이적한 정호연이 K리그 1도 아닌 K리그 2 수원 삼성의 이정효 감독을 따라오겠다고 하고 있고, 헤이즈 역시 이정효 감독을 따라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홍정호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합류하는 게 유력하죠. 거기에다가 골키퍼까지 국대급으로 보강이 됩니다. 작년에 수비랑 골키퍼가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 현대에서 어린 나이부터 활약을 하다가 송범근 선수의 복귀와 맞물려서 미국으로 이적을 했고, 미국에서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데 이 선수가 K리그 1도 아닌 K리그 2인 수원 삼성에 합류를 합니다. 이 선수가 그냥 연령별 대표 출신 골키퍼가 아니라 실제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대표팀의 3옵션, 4옵션 선수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2026년 시즌 스쿼드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왜 제가 스트라이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인원이 써있지는 않아서 제가 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써봤습니다. 일단 골키퍼에는 김준홍 선수가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올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양영모 선수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즉시 전력감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주전급은 당연히 나가는 수순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백에는 지금 어린 선수가 아닌 선수는 권한규 선수 한 명밖에 안 남는 상황에 오른발잡이 센터백인 홍정호와 왼발잡이 센터백인 제주 송주훈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백도 보강이 되는데 경남FC에서 올해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준재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말씀드렸다시피 정호연 선수 유력하고요. 박현빈 선수도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현빈 선수는 올해 부천의 승격을 이끌고 부천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해서 다시 수원 삼성이 승격을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에서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나갔는데 그거 이후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차라리 수원 삼성에 와서 좀 이정효 감독과 함께하면서 그 자신감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대를 오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독일 분데스리가 유소년 팀 출신인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민우 선수가 또 임대를 옵니다. 이 선수가 윙어랑 왼쪽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같이 보는 선수인데 독일에서 왼쪽 측면 수비수까지 지금 소화가 되게끔 배워왔어요. 그래서 김민우 선수가 또 합류를 할 것 같고, 윙포워드는 확실합니다. 헤이즈, 패시는 이제 외국인 선수죠. 헤이즈는 광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패신 같은 경우에는 왼발잡인데 이 선수가 부산의 사실상 에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출신의 왼쪽 윙어 김도현 선수가 올해 신인으로 콜업이 될 것 같고, 안주환 선수가 메탄고에 재학 중이지만 준프로로 계약을 하고 성인팀에 올라와서 경기를 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4-2 기준으로 스트라이커는 단 둘, 일류첸코와 김지현만 남게 되죠. 2025년에는 스트라이커가 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이잖아요. 4명이었는데 누구였냐면 일류첸코랑 김지현 그리고 김현, 이흔열 이렇게 4명의 선수였습니다. 이 중에 이흔열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리그는 아예 뛰지 못했을 거고 코리아컵도 아마 명단만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4명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성환 감독의 초반 구상이 원톱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시즌 초에는 4-3-3이나 4-2-3-1을 지속적으로 썼거든요. 파울리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상황에서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번갈아가면서 원톱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썼는데, 시즌 중반에 이 원톱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투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스트라이커가 4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흔열은 사실상 2025년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쓸 수 있는 공격수는 일류첸코, 김지현, 김현 이 3명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김현으로밖에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스트라이커들에 대한 이제 올해 주요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트라이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일류첸코입니다. 스타니슬라프 일류첸코
러시아 사람 같지만 독일 사람입니다. 물론 러시아 국적도 갖고 있긴 한데 독일 태생이에요. 90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죠. 작년 시즌 K리그2에서 공격 포인트를 35경기 13골 6도움을 기록했고 코리아컵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5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한 퀄리티의 공격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점은 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포항, 전북, FC 서울을 거친 그러니까 K리그에서 검증되고 위력 있는 중앙 공격수고 이 선수가 그만큼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 삼성도 데려왔을 건데 올해 에이징 커브가 완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퇴장이 나와서 그렇게 퇴장으로 쉰 경기가 4경기가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고립이 되고 침묵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김지현 선수입니다. 1996년생이고요. 2025 시즌 K리그2 공격 포인트는 37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K리그2 국내 선수 중 공격 포인트 1위고요. 올해 김지현 선수가 41경기를 뛰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은 거고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많이 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의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울산에서 3년간 2골을 넣었습니다. 3경기에 2골을 넣은 게 아니라 3년간 2골을 넣었습니다. 이 중에 1골을 못 넣은 해가 있다는 얘기겠죠. 2019년이 김지현 선수가 10골을 넣고 그 다음에 벤투호에 뽑혀요. 그러니까 김지현이라는 선수가 주목받았던 해가 2019년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증명하면서 울산에 가게 되게끔 만든 해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자릿수 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록을 한 거예요. 올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한 거죠. 단점이 결국엔 종합되는 건 이 선수는 활발하고 다재다능한 거에 비해 극악의 골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선수가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어땠냐면 일류첸코 같은 경우에는 기량은 확실한데 체력이 부진합니다.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도 굉장히 전방에 많이 뛰고 전방을 상당히 쪼이는 스타일의 공격수고 되게 적극적으로 경합하는 공격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만 되면 체력이 다 바닥이 나서 걸어다니거나 경합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반, 중반 존재감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원톱을 쓰건 투톱을 쓰건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김지현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확실합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 사이드에 가 있거나 거의 중앙선에서 연계해주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이드 돌파하고 있는 윙 옆에 나타나서 컷백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뛰고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량을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만약에 철저하게 마크하지 않고 공을 못 받게 했을 때 고립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변성환 감독이 원톱을 쓰다가 초반에 한계를 깨닫고 투 스트라이커 체제로 바꾼단 말이에요. 투톱으로. 그때 이후부터는 김지현이랑 일류첸코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렇게 고정돼서 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선수가 내려오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있죠. 볼 간수를 일류첸코는 잘하고 그리고 김지현은 연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두 선수의 시너지가 막 일어나면서 좋은 공격을 유도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류첸코 2번 정도 퇴장을 당했고 김지현도 한번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공격이 굉장히 위력이 깎이는 그런 기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일류첸코나 김지현이나 서로를 다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별개의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었죠. 일단 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정효 감독 전술에 있어서 스트라이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게 되길래 스트라이커 링크가 혹은 스트라이커 루머가 뜨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정효 감독의 포메이션은 4-4입니다. 투톱 중 한 명은 김지현, 일류첸코처럼 투톱을 단단하고 키 크고 힘센 애들을 쓰는 게 아니라 투톱 중 한 명은 프리롤, 섀도우 스트라이커,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선수를 기용하는 스타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포메이션상으로는 4-2-3-1에 가까운 포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정효식 축구의 기반은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포지션 플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간이 지금 다 나뉘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가 될 것 같고 어태킹 서드가 될 것 같고 페널티 박스 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이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공간을 나눠 놓는 축구로 이야기합니다. 포지션 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간에 잘 서고 많은 숫자가 좋은 위치에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한 전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체인지가 잦고 서로의 공간을 커버하는 축구를 요구받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격수의 스타일보다는 이정효 축구에서는 전술적인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림을 좀 선을 그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키 큰 원톱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 빠진 공간으로 아사니 같은 윙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그 반대로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스몰 역할을 맡았던 선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거나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풀백들이나 이 수비수들 그리고 이 하나 남은 미드필더들이 수적으로 공간을 보충하면서 위기적인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보다는 스트라이커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리고 그 공간에 다른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침투를 해주고 거기에 수적 우위와 좋은 위치를 점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정효식 축구의 공격수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의 전술 철학상 스트라이커는 오히려 전술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고요. 측면 공격수가 더 중요합니다. 측면 공격수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수가 비우고 나오는 공간을 치고 들어가야 되고 그 공격수가 빠져나온과 동시에 미드필더들과 이제 풀백들한테 공간이나 혹은 위치와 패스를 연계해줘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쓰는 식의 그 스트라이커가 공을 거머쥐는 형식보다는 스트라이커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가 다른 앞에 페널티 박스 앞 공간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의 위치와 움직임이 더 중요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정효식 축구의 스트라이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기적인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광주 시절에 활용했던 공격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허율 지금 울산에 가 있죠. 이 선수 키가 193입니다. 이 선수 포스트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어요. 반대로 이건희는 키가 187로 큰데 이건희보다는 빨랐단 말이에요. 허율보다는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가 오히려 포처나 침투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드 윤슨 작년까지 썼던 공격수죠. 이 선수 굉장히 뚝배기 잘 쓰는 공격수입니다. 빠져주기도 하지만 등지고 버텨줄 공격수는 필요합니다. 이 두 부분이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포처 유형도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명단을 보면 김지호라든가 브루노 실바라든가 그리고 헤이즈, 패신이 가능한 플레이고 김도현도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김도현 선수 풀경기를 봤어요. 중앙대 풀경기를. 그리고 이 포처는 또 김지현 선수도 가능한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나가 더 할 게 있는데 일류첸코가 지금 이란 리그 오퍼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격수를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생각을 했을 때 원톱을 쓴다 해도 공격수 둘만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구단과 코칭 스태프 모두의 생각이 당장 급한 건 골키퍼와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가 간다면 그에 비하는 공격적인 선수가 보강이 될 것 같고 일류첸코를 잔류시킨다 하더라도 스트라이커를 유망주급이거나 혹은 좀 부진한 선수라도 3옵션, 4옵션을 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바라해 봅니다.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원 삼성의 축구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 하나로 인해서 오는 선수가 바뀌고 감독 하나로 인해서 받는 주목이 달라지는 게 정말 언제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K리그2가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거기에 여러모로 빠도 많지만 까도 많은 수원 삼성에 여러모로 빠도 많지만 까도 많은
이정효 감독이 왔다라는 게 이게 앞으로 쓰여질 스토리가 어떻게 쓰여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간 K리그는 시즌이 오프된 이 겨울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스냅의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이었습니다.